안녕하세요. 자기주도적 아이로 키우기 위한 슬기로운 초등 1학년 초등 입학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6년간 1학년을 담임하면서 1학년 아이들의 학습, 생활 부분에 꼭 필요한 중요한 상황을 책으로 담아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의 저자 김성원입니다. 코로나로 직접 만나서 연수를 진행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현장의 연수보다 더욱 알차게 학부모님께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학부모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 마음이 설레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걱정되실 것입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부모님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걸 해야겠고 저 말을 들으면 저걸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해보기도 전에 걱정이 되고 혼란스럽고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30년간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로서 초등 입학을 앞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야 하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자기주도적 공부가 되는 교과학습, 세 번째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생활지도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대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 대학 잘 가는 아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어디서나 당당하게 행동하고 도전하는 아이. 요즘 저희 또래 부모님께서는 20살 명문대보다 30살 독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자녀가 성장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자녀는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까지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였지만 미래의 시대에는 학벌이 해결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필요한 것을 남겨주어야 하겠지요. 미래에 필요한 인재, 부모님이 바라는 인재,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기르고자 하는 인재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에 문제 해결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생력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성장한 자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인재상 협동 가능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문제 해결력이 우수한 인재인데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비교하여 부모님에게 많이 의존하고 부모님도 아이들이 의존하도록 키우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달고 아이들은 생활하지요. 여기에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다 보니 아이 스스로가 해야 할 기본 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 둘 정도이다 보니 혼자 자라나는 아이들은 대인관계도 어려워하며 자기중심적이며 배려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은 많아 학원, 학교, 학습지 등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역량은 떨어지는 상황이라 미래의 인재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스스로 하는 기본 생활은 더 무너지고 혼자서 학습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학습을 하다 보니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시간과 체력 관리가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니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사회성도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자녀 관리가 힘들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에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생활, 학습 습관인데 먼저 기본 생활 습관이 잘 이루어져 있는 아이라면 공부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 있는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자기주도적 생활 학습 습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보는 거죠. 학부모님, 지금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른 인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 건강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해야 할 기본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거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스스로 밥을 먹고 정리하기,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정리하기, 스스로 알림장 보고 가방을 챙길 수 있는가, 젓가락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화장실 가서 혼자 볼일을 볼 수 있는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자기 방 장난감, 학용품, 옷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학교에 가서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아이들을 교실에서 보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고 즐겁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도 우두커니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다 해줘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라 학교에서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차츰차츰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해결하게 되지만 1학년이 끝나갈 때도 여전히 학교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도 있습니다. 매번 선생님 입장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가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는 더욱더 재미없고 가기 싫다고 말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기본 생활 습관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에 해당됩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멋진 집을 지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 생활 습관을 먼저 챙기라고 하면 공부는 안 하는 것인가요?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학습할 양이 많지 않은 1학년은 학습적인 부분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먼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기본 생활 습관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할 공부를 찾아서 하는 아이가 됩니다. 기본 생활 습관만 잘 형성되면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한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기본 생활 태도 형성을 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 태도가 형성되고 여기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아져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스스로 해내는 힘이 있게 되고요.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고 해요. 기본 생활 습관을 스스로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는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기주도적 기본 생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기본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아이와 약속하고 알람시계에 맞춰서 스스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며 옷 입기, 밥 먹기, 물건, 가방 정리, 도구 사용, 언어, 인사, 집안일 돕기로 스스로 하도록 하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기본 생활 습관이 잘 이루어지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 생활 습관을 잘하는 것도 아이의 실력입니다. 어려운데 스스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엄지척을 날리고 멋지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시험지 100점만 맞아오면 칭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험지로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가 1년에 몇 번을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 생활만 잘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칭찬의 힘으로 근면함을 기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로 변하기 때문에 공부는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자기주도적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서 칭찬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칭찬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잔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비난하면 그 아이는 잔소리 때문에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면 중독이 되고 생활이 무너져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앞으로 해야 될 자기의 몫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라고 하니 처음부터 욕심을 내어 10가지 이상 다 잘하라고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거 먼저 해야 할 거 두세 가지를 정한 다음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어렵지만 하면서 여러 가지 제시해야 할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천천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보여주고 아이 스스로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습관에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을 아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어나기 경우 알람시계 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아이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그때 부모님께서 일러주는 것보다는 잘 보이는 곳에 큰 글씨를 쓴 메모지를 붙여놓고 활용해서 아이가 실천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본 생활표는 제가 학교에서 쓰던 간단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아이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본 생활을 정하여 매일매일 실천한 것을 표시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동그라미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동그라미표가 늘어가는 것을 아이가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주일 단위로 아이들의 생활표를 살펴보면서 점점 잘하고 있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학교 아이들에게 기본 생활과 함께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정서적 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면 부모님 사이도 좋아야 하고요. 부모님 사이가 좋아야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잘 지내며 특히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누구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모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아이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도 교과서를 펴놓고 있지만 왜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공부를 집중해서 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려고 하는 아이로 키우시려면 부모님 사랑은 부모님 입장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안아주거나 토닥거려 주거나 스킨십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하루 3번 아이를 안아주기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시고요. 꼭 이렇게 3번 정도는 안아주시면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시고 사주시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사랑해서 해준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하시면서 때로는 한풀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게임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때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먼저 마음을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속상해한다고 하면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기도 전에 또 싸웠어 하시면서 싸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감정은 헤아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속상한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초지종을 물어서 아이에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일러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느끼게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라든지 안 돼 하기보다는 생각해 볼게, 조금 시간을 줄까? 하면서 유예를 하면서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살피고 아이에게는 부모님께서 내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절대 안 돼.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설득이 안 된다면 부모님께서도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이라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심한 아이인 경우 곱씹어 생각해서 겨우 한 번 한 소리인데 한 번에 부모님께서 자기 의견을 묵살하면 아이는 부모님께 자신의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는데 포기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아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학년이 입학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교과 공부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유념해야 될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를 기른다는 입장에서 아이의 공부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아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공부하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이것은 이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공부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부모님께서 가장 좋은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려움 없이 정답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아이는 답을 쉽게 얻은 그것 때문에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아이는 또 엄마에게 물어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학습해 간다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는 아이 스스로가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답니다. 둘째는 결국 메타인지하고 같은 맥락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초등학교 시절만큼은 공부 정서를 해치지 말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에 짓눌려 공부가 질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많은 시간과 양을 공부에 쓰게 되면 성적은 잠깐 올라갈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내공이 없고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질려서 공부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작 공부해야 될 시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멀어져 아이들이 힘들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공부하는 방법과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의 힘으로 갈 수 있는다면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고 대기만성형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변화하게 된답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과정인데 교육과정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현행 저학년 수업은 학습 위주의 수업에서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을 공부하더라도 깊이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협력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우리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국어교과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국어교과서는 1학기 모두 3권씩인데요. 1-1 국어 가나와 국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어 활동은 바른 글씨와 국어책에서 실리지 못하는 동화 등 보조 자료가 실려 있어서 수업 시간에 꼭 다루지는 않습니다. 국어 공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 교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글 공부이고요. 60시간 정도 국어 시간에 한글 공부하는 단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글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한글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글을 익히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책 읽기는 국어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교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책 읽는 시간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거리부터 책을 마련해 주어서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책을 읽어 주어야 하는지 질문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책을 읽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받아쓰기입니다. 예전에는 받아쓰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학부모님께서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에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2학기에 조금씩 하더라도 낱말부터 시작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쓰기 부분입니다. 1학년째 쓰기 부분은 크게 일기 쓰기와 더 하겠다고 하면 책을 읽고 문장 쓰기 정도입니다. 1학기 마지막 단원 일기 쓰기가 나오는데요. 경험한 일을 아이들이 문장 쓰기로 그림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문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낱말을 배우다가 문장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일기를 쓰더라도 여름방학 동안 일기를 쓰는데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아이들이 일기를 잘 쓰게 되는데 어려운 아이들은 조금 많이 지켜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맞춤법을 고쳐주거나 잘 쓴다고 다시 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쓰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한두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일기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10줄을 쓰다 5줄을 쓰라고 강요하면 아이들이 문장 쓰기도 어려운데 부담스러워서 일기 쓰기가 더욱더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기 쓰기가 편하게 쓰는 아이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장을 고르면서 아이들은 핵심 내용과 주제를 찾아내는 훈련도 되고 문장을 익혀서 일기 쓰기하고 관련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글씨 쓰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르게 연필을 쥐고 글자의 핵순에 맞게 글씨를 쓰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양을 쓰지 않도록 하고요. 적은 양이라도 정성껏 쓰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글씨를 쓰는데 좋습니다. 다음은 수학교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교과서는 1학기 2권, 2학기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익힘책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공부하고 나서 집에서 확인학습용으로 쓰는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면 익힘책을 풀어서 채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점검을 하시는데요. 그때 학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학 단원은 1학기, 2학기를 살펴보면 1부터 100까지의 수와 덧셈, 뺄셈, 기본적인 연산, 여러가지 모양, 시계 보기와 규칙 잡기 정도입니다. 연산이 주로 1학년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연산을 하는 것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연산 학습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연산을 많이 기본 학습지로 하다 보면 수학에 흥미도 잃고 지겨워 하면서 수학 공부하고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학 교과는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 내용은 주변 실제 상황을 이야기로 제시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공부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아이들이 쉽게 수학의 수도 알아보고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수학 동화를 많이 읽는 것을 권합니다. 수학 동화를 읽으면서 단원에 대한 이해도 쉽게 할 수 있고 수학 감각을 익히는 것에 도움이 많이 돼서 동화 조금 충분히 읽어주시는 것이 수학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복습은 수학 익힘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수학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사서 매일 2장 정도 확인 학습을 하면 공부량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수 공부는 수 배열판을 준비해서 꾸준히 아이와 게임식으로 놀이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 배열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5보다 큰 수는 큰 수 찾기, 10보다 3 작은 수 하면서 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10묶음짜리 3개와 낱개가 5인수 이런 것들을 틈나는 대로 찾아서 아이들과 수 개념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찾거나 콩주머니 같은 걸로 던져서 두 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수 배열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음에 수 배열판을 더 자세히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도록 교구 사용을 또 권합니다. 1학년은 수학을 책이나 학습지로 시험지로 하는 것보다는 교구와 놀잇감으로 놀이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교구 바둑알부터 주사위 등 간단한 교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10x10이랑 가르기 모으판, 블루마블 같이 7교, 화이트보드판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서 수학적 감각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메이크10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많이 쓰는 교육이기도 한데요. 연산 학습지 같은 것을 풀기보다 메이크10으로 덧셈 뺄셈을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신나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 도구인데요. 메이크10을 굳이 사지 않아도요. 0부터 9까지의 수를 여러 개 조각조각 A4 용지에 편집해서 만든 다음에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로 사용하지 않아도 만들어서 쓰면 좋습니다. 마지막 연산은 덧셈 뺄셈으로 셈을 하기 전에 연산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르기 모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10을 가르면 2와 8로 가른 다음 모으기 하면 10이 되는 원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기 모으기를 충분히 연습해야지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쉽게 이해하고요. 가르기 모으기를 통해서 원리만 익히면 연산은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연산은 더해서 10몇이 나오는 경우 10몇에서 빼기를 하는 수준인데요. 요즘은 세로셈 연산보다 가로셈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가르기 모으기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산 학습지를 많이 한 경우 오히려 교과서 연산을 어려워하는데요. 무작정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면서 연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학습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과 안내를 하겠습니다. 통합교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권입니다. 예전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한 교과서에 통합되어 있어서 공부하게 되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안에 한 권 한 권마다 큰 주제, 소주제가 2개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책이 한 권당 소주제가 2개로 나눠져 있다 하는데요. 봄책 같은 경우 보면 학교에 가면 도란도란 봄동산입니다. 통합교과는 말 그대로 소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도란도란 봄동산 이것을 한 달 정도에 나누어서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 예전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것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교과입니다. 통합교과 소주제에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소주제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보시고 주제 관련 있는 도서를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 가서 준비해서 아이들이 읽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과 공부와 주제 독서가 끝나면 중요한 내용을 무기 그림처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해보도록 하면 최상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책과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역과 체험학습으로 연계하면 폭넓은 독서와 지식을 확장하고 깊게 공부하는 공부 방법을 배우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통합교과에서는 체험활동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체험학습을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봄동산에서 보듯이 동네를 돌면서 봄꽃을 조사하고 이름을 알아보며 여기에 담긴 꽃말을 살펴보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공부하는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씨앗을 직접 심어보고 식물의 성장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라는 것인데요.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통합교과 과정에 미술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구 사용, 가위, 풀, 또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도 협동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않도록 게임 규칙도 집에서 일러주고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멋지게 해야 될 태도도 배우는 것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과 과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안전생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1학기 한 14시간, 2학기는 13시간 정도 공부하는데요. 간단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과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올해도 진행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수업을 받는 공간은 아이들이 방이 아니라 거실 같은 오픈된 공간이 좋습니다. 방에서 하는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개인 행동을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노출되어서 학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노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모님 관리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좀 화면이 넓어서 집중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 좋고요. 비록 1학년이라도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간학습을 보고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야 될지 부모님께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80% 정도 아이들이 해낸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간섭해서 정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학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날 할 과제는 그날 공부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끝내는 것이 좋고요.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학습터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공부 사이트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그날 학습은 그날 마무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짝꿍입니다. 처음에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번호순이나 키 순서대로 보통 남녀 짝꿍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짝을 바꾸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짝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아이가 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교는 여럿이 함께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에 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일러주고 노력하는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익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아이가 짜기 싫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어려운 생활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항상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짝을 바꿔달라고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어려운 아이, 또한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아이는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사용은 아이들이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게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보내주면 어떡할까 고민하시는데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 없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쉬는 시간 말고도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대소변 훈련이 안 되고 불안해 하신다면 특히 직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속옷과 바지, 양말 정도는 지퍼백에 넣어서 학기 초에 사물함에 넣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급식을 다 먹어야 되나요? 우리 아이는 김치를 못 먹는데 하시면서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는데요. 학교에서 입학식을 다음 날부터 급식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급식을 받아서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먹도록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크게 급식을 먹는 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급식 먹는 모습은 다양하고 잘 먹는 아이, 편식이 심한 아이, 아예 먹는 것에 관심 없는 아이 등 학교 급식을 먹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고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식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김치인데요. 이래서 먹기 싫고 저래서 먹기 싫고 아이들이 이유를 말해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조금만 먹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이니까 많이 먹지 않아도 아이들이 조금을 먹더라도 시도해보는 거 정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식과 함께 식사 시간에 물을 먹도록 물병은 꼭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수기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을 조금 염려되는 점도 있으니까 개인 물병을 사용해서 급식 시간에 물을 먹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친구 관계인데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혼자 자라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일부러 아이들과 짝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활동을 하고 노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걱정되는 부모님께서는 집에서도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노는 경험을 자주 해주고요. 학교에서는 친구랑 잘 지내려면 짝부터 잘 지내도록 배려하고 주변 친구들과 활동할 때는 고운말을 사용하고 준비물이 있는 경우는 여유 있게 준비해서 나눠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가 어려운 아이는 가족 내에서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좀 더 아이와 가까이 소통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많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면 아이가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와서도 선생님은 물론 친구하고도 잘 지내게 됩니다. 다음은 폭력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많이 부각되는 문제가 폭력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쓰면 얼마나 할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전과 달리 폭력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시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일러두시고 폭력으로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멍이 들고 부러져야 폭력으로 인정하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간단한 언어폭력, 신체행동도 가해하는 아이의 기준이 아니라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살짝 건드렸는데 폭력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폭력이 된다고 알려주시고요.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학년 위주로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1학년도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회가 열려서 전학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집에서도 형제 자매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 언어적 행동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것과 해도 되는 것을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폭력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꼭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학교 수업은 대부분 오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아침밥을 먹고 오진 않은 아이는 처음 입학해서 긴장도도 센데 밥을 안 먹고 와서 배고파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우 1교시 끝났는데 선생님 급식은 언제 먹어요? 하면서 먹는 것만 생각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운동장이라도 나가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면 충분히 아침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기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오면 신체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공급되지 않으니 성장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아침에 튼튼히 먹고 학교에 오도록 하면 아침 일찍 부모님께서 바쁘시고 일찍 나가신다면 간식을 싸서 학교에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총회와 공개 수업에 꼭 가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학교 등교한다면 3월 말 정도에 학교에서 학부모총회와 공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가야 되나요? 질문한다면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꼭 참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의 교육 철학도 듣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안내도 할 것이며 담임선생님 부탁 말씀을 듣고 1년 동안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담임선생님 말씀은 아이가 집에 가서 학교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아이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혼난 경우, 아이와 선생님이 훈육을 했을 경우 아이는 자기 잘못을 빠뜨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하다고 부모님께서 흥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여쭤보고 자초지종을 잘 살펴서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로 부모님께서는 속상해하거나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면 학부모가 구성되어 부모님 모임이 만들어지는데요. 1학년에 학교 생활에서 잘 모르는 경우 그 반톡에 들어가셔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으니 총회에 꼭 오셔서 반 학부모에 가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총회 하기 전에 공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오시지 않으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고 위축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오지 못하더라도 할머니, 이모 등 가까운 분들이라도 오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보시고 나서 내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아이가 잘한 부분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처음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보시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비난을 하신다면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도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아이는 더 긴장하고 자기가 보여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보시고 잘하는 부분, 그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입학 후 유난히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아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에 긴장합니다. 입학 후 다음 날부터 학교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어리둥절해하고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가 되면 학교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유난히 학교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꾸지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미리 한번 구경 삼아 걸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가는 길이 낯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불안이 심해서 엄마랑 떨어지지 않는 아이는 차근차근 학교에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교문까지만 갔다 온다거나 다음날 교실 앞까지 갔다 온다고 해서 연습을 하고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연습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연습을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이때 담임선생님 역할도 중요하니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아이가 스스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 마음만 생각하고 밀어넣게 되면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게 되니 천천히 등교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교실에서 불안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틱 현상도 나타납니다. 평소에 괜찮다가도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이 경우도 미리 선생님께 아이의 상황을 말씀드려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미리 선생님의 배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흔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 혼난다는 말은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학교도 낯선데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선생님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잘 지내던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든 3월은 학교에 다녀오면 꼭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과외활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학교 갈 준비와 학교 생활에 집중해야 아이가 잘 적응합니다. 다음은 방과후 수업입니다. 정상적인 등교라면 방과후 수업은 입학식 다음 날부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신청을 받고 방과후에 방과후 수업을 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1학기 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1분기 방과후 수업이 진행된다면 최소한만 신청하여 아이들을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건강하게 아이가 학교 생활, 교실 수업에 집중합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해야 할 공부 양보다 넘치면 피곤한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대충 하거나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 학원으로 갑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제대로 하는 아이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어머님께서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담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가정통신이 나가면 상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상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1학기가 실시되고 2학기에는 9월에 상담을 합니다. 가정통신으로 상담하실 분은 신청을 받는데요. 강제 상황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께서 싫어하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면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학기 상담은 주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모습을 선생님께 일러주는 상담인데요. 선생님께서 아이의 상황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아이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2학기는 한 학기를 생활한 모습을 부모님께 상담하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십니다. 간혹 선생님께서 아이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이들을 많이 지켜보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혼자 내 아이를 보는 부모님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잘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렵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내 아이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노력하셔야지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이 산만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부분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금 산만한 경우에는 보통 선생님께서 섣불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도가 심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도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한 번은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빨리 교정하면 학습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그때그때 배워야 할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1학년 때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면 2, 3학년도 그렇게 보내고 아이가 공부에서 영영 멀어지게 되고 5학년이 되는 경우는 몸과 마음이 자라면 아이들은 산만해서 많이 지적받고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는데 아이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5학년이 돼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성격도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1학년 때부터 산만하다고 지적받거나 주의를 받으면 꼭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교정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검사,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켜보신 모습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연결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응답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주로 하는 행동을 모니터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교실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검사 결과가 높게 나와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는 부모님 몫으로 참고사항으로 받아보시고 선생님과 상담해보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담임선생과 연락할 상황이 생기면 오는 알림장에 써서 아이 편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중에 정신이 없는데 전화에 집중할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전화기를 들고 답변을 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집중해서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알림이나 클래스 등에 댓글을 써서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모님의 궁금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해결되셨나요? 더 충분한 점은 생활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초등학교 때 주로 많이 작성하게 되는 체험학습 신청서와 결석 안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학기 중에 가족여행이나 견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체험학습 일수는 초중고가 조금씩 다르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19일까지 가능하고요. 한 번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결석은 하지만 출석 처리된다는 말씀이죠. 체험학습 신청서는 미리 제출하고 해당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보통 개인 학습을 신청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합니다. 최소한 2, 3일 전에 신청해 주시고 당일 아침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급한 결석 사유가 생기면 결석계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와서는 간단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결석 신고서는 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먼저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소견서 내지 약봉지를 첨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의견서를 등교한 아이 편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때로는 조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결석을 하는 경우 3일 정도는 결석 신고서만 내면 출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석을 한 후에 어떤 사유에서 결석했는지 이유를 표시하여 작성해 주셔야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수를 마치면서 간단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의 긴장도는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한 휴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거, 교육과정대로 공부하는 거, 방과 수업, 돌봄, 학원까지 많이 어렵지요. 3월은 꽃샘추위도 있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오랜 동안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아이들의 건강을 꼭 챙겨주시고요. 저녁에는 부모님과 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아주거나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대화로 나누고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는 한 부 더 준비해서 학교에 가방이 무거워서 교과서를 두고 다니지만 집에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학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때 교과서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부모님께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니 교과서 한 부 준비하는 거 좋겠지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께 초등 1학년은 마라톤으로 보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이것저것 그냥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 아이를 실험맨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고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엄마도 함께 공부해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만 이끌어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엇인가 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로 할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부모님께서 무엇보다 솔선수범하셔야지 아이들은 부모님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은 점수가 높은 아이, 평가에 능한 아이보다는 공부하는 태도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 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바뀔 수 있지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도 함께 공부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모교육에서 참고 도서로 제시한 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 1학년 우리 아이의 공부 생활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교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의 도서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요를 연수를 보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자기주도적 아이로 키우기 위한 슬기로운 초등 1학년 초등 입학 학부모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